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가 세계 경찰견 역사에 전례 없는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미국 경찰조차 쓸모없다며 무시했던 한 마리의 진돗개. 하지만 그는 모두가 포기한 순간 72시간을 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백호. CNN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FBI와 CIA마저 도입을 검토하게 만든 우리의 진돗개. 편견을 깨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감동 실화. 이제 백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28살이고요. UCLA에서 동물행동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 사회의 편견을 깨뜨린 특별한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저는 서 있었어요. 특수 제작된 이동장 안에는 백호가 있었죠. 순백색 털을 가진 2살 수컷 진돗개였습니다. 한국 진도군에서 6개월간 기초 훈련을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토종견의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증명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세상 어떤 개보다도 영리하고 충직하다고요. 이제 그 말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공항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던 사람은 로스앤젤레스 경찰 특수견 부대의 마이클 톰슨 경위였어요. 회색 머리의 베테랑으로 20년간 독일 셰퍼드만 훈련시킨 전문가였죠. 그의 표정에서 회의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시죠?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가 이 녀석입니까? 톰슨 경위의 어조에는 특별하다는 단어의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네, 백호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잘 부탁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견 훈련소는 정말 거대했어요.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은 부지에 수십 마리의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훈련받고 있었죠. 백호가 도착하자 다른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침착했어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살필 뿐이었죠. 흥미롭네요. 톰슨 경위가 관찰했습니다. 보통 새 환경에서는 흥분하거나 위축되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훈련소 회의실에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특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죠. 파트너, 젊은 훈련관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견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독립적 판단은 위험을 초래할 뿐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진돗개들의 기록이었어요. 주인의 명령 없이도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을 보호한 수많은 사례들이었죠. 전쟁 영웅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톰슨 경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현대 경찰 업무는 다릅니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이 필요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벽이 높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호와 저,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첫째 주 훈련은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기본 복종 훈련부터 백호는 형편없는 성적을 보였죠. 시트. 브래드가 큰 소리로 명령했지만 백호는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운.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훈련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양견들은 역시 안 되나 봐요. 제가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앉아. 그러자 백호가 즉시 앉았습니다. 언어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럼 영어를 가르치면 되겠네요. 톰슨 경위가 간단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백호는 명령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던 거죠.
이건 무조건적 복종을 기대하는 미국식 훈련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격 훈련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독일 shepherd 렉스는 명령과 동시에 표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반면 베코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했죠. 보호복을 입은 훈련 보조가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복종입니다. 브래드가 좌절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러면 작전이 실패해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아닙니다. 베코는 불필요한 폭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짜 위협과 가짜 위협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그날 저녁, 톰슨 경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김 박사,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한 달 안에 개선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베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죠. 한 달 충분합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훈련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명령이 아닌 소통, 강요가 아닌 협력을 시작했죠. 베코야, 여기 폭발물 냄새를 맡아봐. 위험한 거야. 저는 훈련용 폭발물 샘플을 베코에게 보여줬습니다. 베코는 신중하게 냄새를 맡고 기억했어요. 셋째 날, 저는 건물 곳곳에 샘플을 숨겼습니다. 베코야, 사람들이 위험해. 찾아줄 수 있어? 놀랍게도 베코는 체계적으로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shepherd들이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베코는 스스로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했죠. 먼저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순서로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폭발물 탐지 전문가 캐런이 감탄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샘플을 찾았어요. 렉스보다 5분이나 빠릅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했죠. 우연일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베코는 더 놀라운 능력을 보였어요. 훈련용 샘플 외에 실제 위험한 화학물질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청소용품이 잘못 보관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이건 훈련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톰슨 경위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넷째 주가 되자 다른 훈련관들도 베코의 특별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추적 훈련에서 베코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였어요. 48시간이 지난 냄새도 추적했고 비가 온 후에도 흔적을 찾아냈죠. 한국에서는 이런 능력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도 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톰슨 경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김 박사 인정합니다. 베코는 특별해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죠. 다음 달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베코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씩 존경이 섞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톰슨 경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김 박사, 오늘은 실제 현장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베코가 실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폐건물이 훈련 장소였습니다. 실제 마약 거래가 일어났던 곳이라 아직도 화학물질 냄새가 남아있었죠. 이곳에 훈련용 마약 샘플 5개를 숨겼습니다. 캐런이 설명했어요. 보통 경찰견들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렉스가 먼저 투입되었어요. 독일 shepherd답게 체계적으로 건물을 수색했죠. 28분 만에 4개를 찾았지만 마지막 하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베코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베코야, 이 건물에 나쁜 물건이 있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야. 찾아줄래? 베코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건물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층부터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위층부터 시작하죠? 브래드가 의아해했습니다. 공기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냄새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더 효율적이죠. 18분 만에 백호는 5개 모두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렉스가 놓친 것까지요. 그건 에어컨 통풍구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백호는 공기 흐름을 역추적해서 찾아낸 거였어요. 이건 정말 톰슨 경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 범인 추적 시나리오였죠. 48시간 전에 도망친 용의자를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톰슨 경위가 설명했어요. 비도 왔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녔죠. 거의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백호에게 용의자의 옷을 냄새 맡게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추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주변을 한참 관찰하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말했죠. 백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도주 경로를 재구성하고 있어요. 용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걸 파악한 거죠. 결국 백호는 3km 떨어진 모텔까지 추적했습니다. 실제로 훈련 시나리오상 용의자가 숨어있던 곳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캐런이 놀랐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냄새만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죠. 한국에서는 이걸 영리한 추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 금요일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FBI 행동 분석팀에서 온 로버트 김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백호의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진돗개의 능력이 과장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죠.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백호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로버트 김이 준비한 복잡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해결했죠. 특히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듯한 추적 방식은 FBI 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네요. 로버트 김이 인정했습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한국의 훈련 방식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2024년 8월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셋째 달 훈련이 한창일 때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2시 훈련소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합니다. 서장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됐어요. 로스앤젤레스 북부 산악지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살 소녀가 실종됐습니다. 톰슨 경위가 신속하게 팀을 소집했어요. 에밀리 존슨, 5살 금발. 가족 캠핑 중 36시간 전 실종.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견 부대도 즉시 출동 준비를 했죠. 독일 shepherd 렉스, 벨기에 말리노이즈 타이탄, 그리고 백호까지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독일 shepherd 팀이 주 수색을 담당합니다. 톰슨 경위가 지시했어요. 백호는 보조 역할을 하도록.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호를 증명할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죠. 수색구역은 축구장 500개 크기의 산림지대였습니다. 에밀리. 구조대원들이 확성기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수색 6시간째 독일 shepherd들이 먼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열기, 그리고 혼란스러운 냄새들이 그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죠. 렉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브래드가 보고했어요. 코가 마비된 것 같아요. 수의사가 개들을 진찰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최소 2시간은 쉬어야 해요. 1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에밀리의 부모님은 울고 있었고 구조대원들도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백호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을 향해 계속 지저대는 거였어요. 그쪽은 이미 수색했어요. 브래드가 짜증냈습니다. 절벽지대라 아이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몸을 당기며 절박하게 짖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잠깐, 여기 계곡 아래에 동굴이 있네요. 2km나 떨어져 있어요. 톰슨 경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살 아이가 거기까지 갔을 리 없습니다. 저는 백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경위님, 저를 믿어주세요. 백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톰슨 경위가 걱정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있나요? 톰슨 경위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좋습니다. 구조대원 둘을 같이 보내죠. 1시간 안에 연락주세요. 저와 백호, 그리고 구조대원 둘이 절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호는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서갔어요. 가파른 바위를 넘고 덤불을 헤치며 정확한 경로를 찾아갔죠. 이게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45분 후 우리는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백호가 동굴 안을 향해 크게 짖었어요. 에밀리, 에밀리. 구조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동굴 깊은 곳에서 에밀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랬습니다. 에밀리는 산불 연기를 피해 도망치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백호는 72시간이나 지난 희미한 흔적을 추적했을 뿐 아니라 아이의 행동 패턴까지 이해한 거였죠. 구조 헬기가 에밀리를 실어가는 순간 저는 백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잘했어, 백호야. 정말 잘했어. 구조 헬기가 이륙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생존 확인. 에밀리 존슨 생존 확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부모님은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백호를 껴안으며 흐느꼈어요.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얼굴을 하차졌죠. 마치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CNN 취재진이 다가왔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백호는 단순히 냄새만 추적한 게 아닙니다. 5살 아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연기를 피해 어디로 갈지, 어떤 곳을 안전하다고 느낄지 판단한 겁니다. 한국 진돗개가 이렇게 특별한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한국의 섬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해온 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오늘 백호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날 저녁 CNN 브레이킹 뉴즈에서 우리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들이 포기한 수색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동양견의 직관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브래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백호는 정말 놀라운 개입니다. 톰슨 경위는 더 나아갔어요. 백호를 정식으로 로스앤젤레스 경찰 특수견으로 편입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의 훈련법을 공식 프로토콜로 채택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FBI, CIA,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 온 관계자들이었어요. 에밀리 구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FBI 관계자가 말했어요. 백호가 보여준 추적 방식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입니다. CIA K9 프로그램 디렉터가 물었습니다. 진돗개를 대테러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식 훈련 방식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명령과 복종이 아닌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개를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거죠. 진돗개는 신뢰하는 파트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칩니다. 그날 오후 한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박사님,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마리의 우수 진돗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백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해낸 거였습니다. 단 한 마리의 진돗개가 수십 년간 굳어진 편견을 깨뜨린 거죠. 그 주 주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백호에게 명예시민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한인타운에서 온 수백 명의 교민들이 참석했죠.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생님입니다. 에밀리 구조 사건 이후 한 달, 저는 워싱턴 D.C.로 초청받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주최하는 국가안보와 K9 프로그램 혁신 회의였죠. 회의장에는 미국 전역의 경찰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백호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훈련견이 아니라 혁신의 상징이었죠. 김 박사님의 협력적 파트너십 훈련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요청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통적인 K9 훈련은 명령과 복종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를 통해 배운 것은 다릅니다. 개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대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뉴욕 경찰청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개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답했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더 효과적이에요. 백호를 보세요. 저는 백호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백호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래? 백호는 제 말을 이해한 듯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회의장을 한 바퀴 돌며 참석자들을 관찰했죠. 갑자기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백호가 계속 그 사람을 응시하자 그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안 요원이 다가와 검사했더니 그의 가방에서 허가받지 않은 탄약이 발견됐어요. 실수로 가져온 거였지만 백호는 냄새로 감지한 거였죠. 백호는 제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위험 요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FBI 부국장이 일어섰습니다. 김 박사님, FBI는 진돗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마리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대사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진돗개가 K-POP,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가 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백호와 둘이 있을 때 저는 백호에게 말했어요. 백호야, 우리가 정말 해냈어. 이제 세상이 진돗개를, 한국을 다르게 볼 거야. 백호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다음 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돗개 국제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매년 10마리의 우수 진돗개를 해외 경찰 기관에 파견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죠. 이름은 K9-코리어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나 세계 안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을 때 훈련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독일 셰퍼드들도 백호의 훈련 방식을 따라 하고 있었죠. 백호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톰슨 경위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든 경찰견을 파트너로 대하고 있어요. 성과가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처음에 정말 무례했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는 모두 배울 점이 있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난 2024년 9월, 백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 최우수 K9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고 한국 영사를 비롯한 교민 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저는 백호와 함께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죠. 백호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자세에는 한국 토종견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닙니다. 톰슨 경위가 시상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생님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죠. 저는 한국어와 영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돗개는 1000년 넘게 한국의 섬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며 진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충성심이 오늘 백호를 통해 증명된 겁니다. 이건 단지 한 마리 개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거죠. 청중 속에서 한국 교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수십 년간 미국에서 받았던 차별과 무시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FOX 뉴스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더 이스턴 가드 도그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특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PD가 설명했죠. 백호의 훈련 과정부터 에밀리 구조까지 모든 걸 담고 싶어요. 촬영 중에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제인 윌슨 박사가 인터뷰했습니다. 50년간 우리는 유럽 품종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만이 경찰견이 될 수 있다고요. 백호는 그 편견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다음 날 소셜미디어는 백호 이야기로 가득했죠.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한국 문화의 힘을 봤다. 우리도 동양에서 배울 게 많구나. 일주일 후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김 박사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백호가 보여준 것은 우리 민족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는 진돗개 국제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경찰견 훈련관들을 초청해 우리의 방식을 가르칠 겁니다. 김 박사님이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백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교민들이 모였어요. 백호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한인 회장이 외쳤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40년 전 이민 왔을 때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했죠. 오늘 백호를 보니 한이 풀리는 것 같아요. 백호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백호를 만지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사진을 찍었죠. 백호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대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때 브래드가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죠.
이제 저도 진돗개를 파트너로 신청했어요. 정말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는 다음 진돗개를 제가 훈련시키고 싶어요. 김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요. 2024년 10월, 저와 백호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 K9 유닛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거였어요. 6개월간의 도전이 세계 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죠. 출국 전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톰슨 경위, 브래드, 그리고 경찰 특수견 부대 전원이 나왔어요. 김 박사님, 백호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톰슨 경위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개들을 다르게 봅니다. 명령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요. 브래드가 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친구. 처음에 너를 무시해서. 넌 최고의 경찰견이야. 백호가 브래드의 얼굴을 하얗어요. 진돗개 특유의 방식으로 화해를 받아들인 거죠.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K9 파트너십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모든 경찰견을 장비가 아닌 파트너로 대우하도록 규정한 획기적인 법안이었죠. 백호 덕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말했어요. 한 마리 개가 미국 전체를 바꾼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백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세상 어디를 가도 진돗개는 한국은 존경받을 거야.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천년을 이어온 한국 토종견의 긍지가 있었죠. 뉴욕 UN 본부에 도착했을 때 각국 대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K9 표준 매뉴얼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이 설명했어요. 김 박사님이 기조연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회의장에서 저는 40개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모든 개는 각자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서구의 복종 중심 훈련만이 답이 아니에요. 동양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도 또 다른 정답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청중석에는 백호와 함께 새롭게 파견된 5마리의 진돗개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나란히 있었죠. 품종도 출신도 달랐지만 모두가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진돗개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협력 협정을 맺고 싶어요. 영국, 독일, 일본 대표들도 같은 의사를 밝혔죠. 한국 진도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도에 세워진 국제 K9 훈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되었죠. 백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이제는 은퇴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개관식 날 전 세계에서 온 훈련관들이 모였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두가 진돗개의 철학을 배우러 온 거였죠. 백호가 시작한 변화입니다. 제가 개관사에서 말했어요.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세계를 바꿨죠. 이제 우리는 동물을, 서로를, 더 나아가 다른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백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나이가 들어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그가 낮게 짖자 모든 개들이 화답했습니다. 진돗개도 셰퍼드도 말리노이즈도. 그 순간 품종의 경계는 사라졌어요. 저는 백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백호야. 내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백호가 제 얼굴을 하얗어요. 그것은 자랑스러움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토종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